무엇인가 있다. 2021년 2월 13일 포첸의 파라노말 보드 X의 구글 어스 스레드에서 발견된 남극의 거미형 생물체로 보이는 것의 스크린샷에 대해서 스레드가 세워지게 된다. 그리고 아논 한 명이 자신의 아버지가 뉴질랜드가 영유권을 주장 중인 남극의 로즈 속령에 위치한 맥머도 기지에서 의사로 일했었다 말하며 이 생물체에 대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다음은 그 아논이 사라지기 전까지 올린 게시글들이다. 이 사랑스러운 뮤턴트 펭귄 거미 좀 봐. 익명 7532. 달의 토지를 구매하는 건 가능하지만 남극의 토지를 구매하는 건 불가능하지. 흥미롭지 않아? 익명 7780. 대강 어느 정도 크기일까? 여기서 우리 주인공이 도착. 오피, 나는 이 분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야. 남극 맥머도 기지에 근무하셨던 우리 아빠가 나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었거든. 끔찍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래?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 아빠는 의사이고 90년대 맥머도 기지에서 11개월 동안 근무했었어. 정확한 연도는 비밀이야. 그곳의 유일한 의사였어서 날 쉽게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 그곳에선 연구 목적으로 탐험을 자주 나갔었는데 사람들이 아예 가지 않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어. 환경적으로 위험한 곳은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었지. 아빠가 그곳에 대해서 기지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던 연구원에게 물어봤지만 그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했다고 해. 그곳은 기지에서 30마일 남쪽, 10마일 동쪽에 위치한 곳이었고 도대체 그곳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 5마일을 우회해서 돌아갔었지. 이상한 것들은 점점 늘어만 갔어. 첫 번째로는 악천후용 비상 대피소라고 하는 땅 이곳저곳에 삐죽 튀어나온 금속관의 옆면에 해치가 달린 형태를 한 작은 전초기지들이 있었는데 대피소치곤 벽이 너무 얇고 항상 잠겨 있었지. 두 번째로는 이상한 구조물이었어. 아빠의 말에 따르면 한 번은 아빠랑 연구원들이 전에 우회했던 곳 근처 언덕을 오르고 있었는데 멀리서 흰 지붕을 가진 회색의 건물을 발견했다고 해. 그 건물은 그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대피소처럼은 보이지 않았고 거의 마치 사무실 건물처럼 생겼었다고 말했지. 그리고 세 번째론 스트라이더라는 것이 있었어. 밤이나 눈보라 속에서 남극 대륙을 기어다니는 엄청나게 거대한 발이 5개 달린 놈들이었지. 그곳에 있던 군인들의 목격담이 있었어. 맥머도 기지의 대부분은 미 해군 소속이거든. 아빠는 기지가 보유하고 있던 설상차가 낸 자국 위로 난 발자국에 폴라로이드 사진도 가지고 있었어. 10톤짜리 트럭이 이미 다져놓은 눈 속에 30cm가 넘는 깊이로 자국이 나 있었지. 그리고 첨부한 건 평범한 대피소의 사진이야. 익명 8194. 거대한 발이 5개 달린 놈들? 얼마나 큰데? 저 사진에 있는 저거랑 비슷해? 그들이 아는 바에 따르면 마치 하프라이프에 나온 스트라이더만큼 크다고 해. 발자국의 간격은 최소 9에서 12m 떨어져 있고 그 패스웨이스 인투 다크니스라는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면 거기에 나오는 몹 하나랑 비슷해. 올린 사진과 비슷하지만 하얀색과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7, 8층 높이에 2개의 다리 대신 5개의 다리가 달린 거지. 아무튼 아까 말했듯이 우리 아빠는 의사였는데 너 같은 쓸모없는 똑똑이들은 필요 없어 라고 윽박지르던 상관이 하나 있었다고 해. 그 상관은 완전 재수없는 놈이었고 군인이나 연구원이 아니면 누구든 싫어했어. 그 상관은 아빠한테 아빠의 전임자가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다가 잘려서 아빠가 이곳에 오게 된 거라면서 아빠를 겁박하려 들었었지. 완전 개자식이 따로 없었어. 어느 날 아빠가 맥모도나 근처 기지의 사람이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있는 한 남자가 심한 열상을 입고 호송되어 왔어.
넘어졌다고 하면서 아빠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상처가 얼음이나 돌에 의한 거라기엔 지나치게 깨끗했고 거기에 더해 상처에 이물질도 남아있지 않았거든. 그 남자는 마취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채로 아마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걔네들을 풀려나게 했어 라던지 얼어붙어 있어서 죽은 건 줄 알았어 같은 말을 말이야.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경비들이 닥치라고 소리치곤 입마개를 해버렸어. 정말로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의 입을 막아버렸다니까. 아빠는 격분해서 입마개를 뜯어내고 욕설을 퍼부으며 대체 뭘 하는 거냐고 소리쳤고, 그러자 경비는 아빠 얼굴에 M16을 겨누고 막사로 끌고 가더니 그 남자가 치료를 다 받고 남미에서 온 다음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내보내주지 않았다고 해. 아, 맞다. 그리고 아빠는 그 후로 여러 가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때 썼던 애플 2의 컴퓨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모은 정보들을 거기 기록해 두었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내가 한번 꺼내서 켜보고 뭘 찾을 수 있을지 봐야겠어. 그 전까진 내가 아는 것만으로 쓸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빠는 겨울에 스트라이더를 몇 번 봤지만 증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했어. 그때 일은 많이 잊어버렸다면서. 컴퓨터를 찾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그닥 아는 게 없어. 아, 한 번은 설상차로 무언가를 치었는데 남극에는 펭귄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친다는 게 아주 드문 일이었다고 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빠더러 입 다물라고 했던 연구원이 아빠를 강제로 다시 차에 태웠고, 아빠는 자기들이 친 그것이 가늘고 앙상한 다리하며 마치 영화 클로버필드에 나오는 괴물처럼 보였다고 해. 뭐 아주 개작살이 나 있는 부분만 빼면 말이야. 그러면서 아빠는 쌓인 눈 밑에 파묻혀 있어서 못 보고 치게 된 거라고 생각한다 말했지. 익명 8397, 7, 8층 높이의 거미 괴물이라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믿었을 텐데. 아무튼 계속해봐. 나도 바보같이 들린다는 거엔 동의해. 하지만 뭐 어쩌겠어.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진 어쩌면 초자연적인 최상위 포식자일지도 모르는 저시기의 상황에서만 움직이는 하얗고 빼빼마른 크립티드. 난 그냥 들은 걸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인걸. 내 생각에 아마 키는 6에서 9m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지만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아빠의 가설은 빙하 시추 샘플을 채취하던 중 무언가를 발견해 파냈다가 그것 혹은 그것들이 탈출했다는 거였어. 그것들이 남극을 돌아다니게 되었고 그 때문에 남극 대륙을 폐쇄했다는 것이었지. 잠시만 기다려봐. 아빠가 맥모드에 근무했을 때 받은 명판의 사진을 이름만 가려서 올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 있도록 X랑 날짜도 넣어서. 여기 약속한 대로. 찾아서 꺼내왔어. 키보드는 못 찾았지만. 그리고 여기 아빠가 있던 곳이 맥모드 기지였다는 증거. 오늘 밤에 켜볼 수는 없어. 솔직히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내일 아침에 출근도 해야 하거든. 그런데 아빠가 방금 말 그대로 막 일어나서 물어봤는데 전에는 해주지 않았던 얘기를 하나 해줬어. 그러니까 남극에서도 사람들이 죽어. 추우니까 사고도 일어나기 마련이지. 특히 눈폭풍이 치는 겨울에 누가 죽으면 아빠는 해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체를 꿰매야 했다고 해. 보통은 남극의 여름에 바다에 몸을 담갔던 모 연구원이랑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야. 또 다른 아빠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반신이 없어져 있었던 거야. 그 사람도 전이랑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경비들에게 실려왔는데 내장이 쏟아져 나와서 아빠는 그 사람의 몸통을 봉합하고 전투복을 입히기 전에
천으로 만든 가짜 하반신을 꿰매 붙여야 했다고 해. 공식적인 사인은 저체온증이지만 누가 봐도 그건 개소리였어. 갈비뼈 밑으로 해서 아랫배가 거치게 찢겨나가 있었으니까. 남극에는 무엇인가 있어. 내 말 명심해. 그래서 나는 아빠에게 부상에 대해 몇 가지 더 질문을 했어. 그러자 아빠는 동상으로 사지를 잃은 사람도 많이 봤고 여기저기 베인 상처들도 많이 봤지만 그 두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대답했어. 겨울에 야외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열상을 굉장히 자주 입었고 야외 활동이 허용된 사람들은 특정 극지방 전투원들과 연구원들 뿐이었다고 덧붙였지. 이 이야기들을 해주다 보니까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했어. 한 번은 연구원들 중 한 명의 일지를 집어들었는데 거기에는 그곳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어떤 동물과도 전혀 닮지 않은 온갖 생명체들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고 해. 그리고 바로 거기서 스트라이더와 그 거미의 생김새를 알게 되었다고 했지. 한 번은 연구원 한 명을 찾아가 몰아붙이며 질문도 해봤는데 그녀는 뻣뻣하게 굳어버리곤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어. 그 후 아빠는 상관에게 쓸모없는 놈이라는 소리와 함께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 본토로 돌려보내질 거라고 호통을 들었고, 그러나 아빠는 그걸 무시하고 상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당시 그 사람은 기지 전체를 관장하고 있었어. 파일을 뒤져 겨울간 작전 관련 문서를 찾아낸 다음 그곳에 탄약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발견했어. 하지만 결국 발각되었고 이 일로 인해 미국으로 퇴출당했다고 해. 군사재판을 받았지만 아빠는 기밀 유지 서약에 서명한 적도 없었고 아주 대단한 걸 발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급여만 삭감되고 풀려났다고 하더라고. 익명 8100. 구글 어스에서 찾은 거야. 누군가 자신이 있던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마 과학자가 아니었을까? 아빠한테 한번 보라고 해볼게. 아빠는 자기도 모른다고 했어. 저건 호주와 영국 기지 근처 자신이 근무했던 곳에서부터 대륙 반대편에 위치한 거라고 해. 아빠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도 해줬어. 아빠는 자신이 퇴출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어. 대부분은 내가 이걸 봤네, 내가 저걸 봤네 같은 이야기였고 쓸만한 정보는 없었지. 하지만 그때 존스가 나타났어. 존스는 극저온 전투 전문가 중 한 명이었고 그린벨의 소속이었지. 그는 자폐증이 있었지만 엄청나게 강하고 엄청나게 똑똑했어. 모든 훈련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팀원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존스만이 가지고 있던 건 바로 양심이었던 거야. 존스는 자기가 한 짓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아빠는 심리학 학사 학위가 있었지. 둘은 마음이 맞았고 존스는 아빠에게 가기 위해 자해를 했어. 아빠는 존스가 속마음을 털어놓도록 도와줬고 결국 윈윈이었던 거지. 존스는 동료들 모르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기분이 나아지고 그리고 상관은 멀쩡한 병사를 얻게 되고 한 번은 존스가 아빠가 떠나기 사흘 전 새벽 2시에 아빠를 깨웠어. 존스는 방금 막 무슨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고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 아빠는 이런 이른 시간에 뭔 짓이냐고 가라고 했지만 존스는 아빠의 가슴팍에 무엇인가를 올려놓았어. 그건 그곳의 작은 생명체 중 하나의 다리였어. 아빠가 화들짝 놀라자 존스는 아빠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지. 존스는 아빠에게 내가 여태껏 들어본 것 중 가장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줬어. 그 이야기는 포천과 현실에서 떠도는 많은 가설들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과 인신매매를 공모했다는 사실과 미 해병대가 최근 실시한 터널전 훈련의 이유까지 밝혀냈지. 다들 준비됐어? 존스는 전날 새벽 5시에 분대장에게 깨워졌다고 해. 편의상 분대장은 잭이라고 부를게. 잭은 존스에게 어서 일어나라고 재촉했고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어. 참고로 이들은 SFOD A팀이며 총 12명으로 이루어진 분대였어. 존스는 연구원들과 함께 탐험을 하는 거라고 예상했지만 연구원들은 군용 설상차에 장비를 싣지 않았고 분대는 모두가 피하는 그 지역으로 곧장 향했어. 존스가 남동쪽으로 향했다는 걸 듣고 아빠가 그렇게 짐작했지. 분대는 아빠의 기억에 따르면 올린 사진 속 건물과 비슷하게 생긴 사무실 건물에 설상차로 다가갔고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막 경계를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완전 아수라장이었어. 미드 기묘한 이야기 시즌2에 나오는 정부 연구소를 떠올려봐. 그것처럼 그냥 걔 난장판이 따로 없었지. 그들이 몇몇 방을 수색하는 동안 분대원 중 하나가 그 조그마한 개자식들 중 하나에게 당하게 되었고 분대는 그것을 벌집으로 만들어준 다음 계속 나아갔어. 그곳엔 명패가 걸린 사무실들이 있었는데 일부는 미국인, 일부는 중국인, 또 일부는 칠레인이었지. 시체가 아주 지천에 깔려있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 아무튼 그래서 2명이 더 다치게 되어 트럭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래층 터널로 내려가게 돼. 그곳은 비밀 연구소였어.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했지. 우리 안에 스트라이더를 가두고 있는데 그 정도로 거대했어. 아니, 우리 안에 가두고 있었다고 해야 하나? 대다수의 우리들은 부서져 있었고 시체가 사방에 널려 있었어. 존스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곳엔 홍콩, 뉴욕, 멜버른 등 주요 국가의 도시로 향하는 고속 열차가 있는 터널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해. 그리고 그들은 거미 2마리가 찍고 들어간 우리를 발견했는데 그 거미들은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었어. 중국이 대규모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제 거기서 나온 시체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풀리게 된 거지. 분대는 과학자 몇 명을 발견해서 다른 기지로 옮기고 그곳에 남은 거미놈들을 대부분 몰살시킨 다음 떠났어. 그곳을 소탕하는 데에만 거의 18시간이나 걸렸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다 남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된 것 같네.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아빠가 알게 되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지만 정말 견딜 수가 없었거든. 예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도 있었지. 이해하기도 힘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허우적거렸던 때가 말이야. 자, X, 너희가 찾고 있던 정답은 바로 여기 있어. 익명 9254. 좋아. 그래서 스트라이더는 뭔데? 외계 생명체? 다차원적 존재? 지저 생명체? 아니면 고도로 진화한 최상의 포식자? 지저 생명체야. 처음엔 조그맣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자라지. 잠시 동안 질문 받을 테니까 늦기 전에 질문해줘. 익명 9286. 그게 단순히 지하에서 올라온 고도로 진화된 생명체인 거야? 아니면 더 지능적인 존재일까? 그것도 아니면 다른 시대에서 온 인공생물이나 외계 종족일까? 내 생각에 그것들은 빙하기 때부터 얼어붙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한 개 정도의 지능을 가진 당시 최상의 포식자였겠지. 익명 9297. 통상의 무기 같은 걸로 죽일 수 있을까? 소총이나 뭐 그런 걸로?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진화한 놈한텐 총알이면 충분하지. 방어력이 높진 않아. 벌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겉껍질이 단단해봤자 5.56mm 철갑탄은 뚫리지. 익명 9299.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아동 노동자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시체를
남극의 괴물들에게 먹이라며 파이프에다 넣고 쏘아주고 있는 거라고? 중국뿐만이 아니고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서만 보내는 것도 아니야. 아마 실험에도 쓰는 거겠지. 익명 9301. 사무실 빌딩은? 사람이 지은 거야? 아니면 그것도 찾아낸 거야? 사람이 지은 거야. 그냥 겨울을 위해 보강된 일반적인 사무실 빌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익명 9310. 암살당하는 거 아님? 덤비라고 해. 이제 자러 갈게. 포첸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것 같아 기쁘네. 그리고 다음날 내가 돌아왔다, 새로운 소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스레드가 또 세워진다. 내가 돌아온다고 했잖아. 전에 있던 스레드를 못 찾겠네. 어제 자정즈음에 들어왔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는 오래전에 죽어가지고 아빠가 마이크로 SD로 교체해놓은 상태였어. 컴퓨터를 열어보기 위해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야 했어가지고 이름 적은 메모로 인증은 못하지만 책상을 비교해보면 같은 곳이란 걸 알 거야. 애플 2E의 하드드라이브는 정보를 뽑아낼 만큼 오래 버티지 못했어. 30년 된 컴퓨터니까. 아빠가 하드드라이브를 마이크로 SD로 교체해놨고 그 하드드라이브는 없어진 지 오래였지. 편리하다고? 그래. 실망스럽다고? 그것도 그래. 하지만 잠적해서 사기꾼 취급받는 것보단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아빠가 그걸 어디 보관해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아빠는 뭘 버리는 일이 없거든. 내가 말했지. 아빠는 뭘 버리는 일이 없다고. 이 사진에 담긴 건 창고에 있는 물건들의 3분의 1밖에 안 돼. 그리고 차고에는 이거의 2배에 달하는 물건들이 있고. 여러분, 제가 90년도 애플에서 만든 하드드라이브 2개를 찾아냈습니다. 뒷판 깐 사진이야. 둘 다 칩에 카피라이트 1988이라고 적혀있어. 애플 스티커 붙어있는 쪽을 분해해서 어디가 망가졌나 알아낼 수 있는지 봐야겠어. 연결 상태는 괜찮아 보이는데 아마 안에들은 디스크가 문제인가? 그래 얘들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안에서 정보를 빼내는 건 불가능하겠어. 데이터 복구하는 사람한테 맡길게. 이제 와서 빼기는 너무 멀리 왔다.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복구하기 전에 월급부터 받아야 하는데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은 돼야 해. 일단은 가볼게. 만약 다시는 내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죽었기 때문일 거야.